가슴 뛰는 변화의 바람이 혹시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고 있음을 느끼고 계십니까? 풍수학당입니다. 운명의 거대한 물결은요, 때로는 정말 속삭임처럼 다가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뭐랄까 폭풍처럼 다가와서 우리 삶의 방향을 확 바꿔놓기도 하죠. 네, 선생님. 정말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인생의 흐름이 바뀌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복인지 화인지 알 수가 없어서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바로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유난히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어깨를 막 짓누른다. 혹은 마음먹었던 일이 이상하게 자꾸 꼬여버린다. 네. 이게 어쩌면 하늘이 보내는 어떤 준엄한 경고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인생 역전의 거대한 기회가 바로 코앞에 와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와. 이 차이를 알아채는 눈, 그것이 바로 운명을 바꾸는 열쇠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갑자기 등골이 좀 서늘해지는 기분인데요. 그 미세한 차이를 놓치면 정말 큰 복을 놓치거나 어쩌면 피할 수 있었던 화를 당할 수도 있겠군요. 대체 뭘 보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오늘 이 풍수학당에서는요, 바로 그 운명의 갈림길에서 우리를 흔드는 징조, 이 징조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보이지 않는 기운의 흐름을 읽고 다가오는 변화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네, 선생님. 저도 정말 궁금했어요. 그 운과 징조라는 것이 대체 어떤 원리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건지. 좋은 질문입니다. 예로부터 하늘은 준비된 자에게 기회를 내린다고 했잖아요. 네. 담을 만한 그릇. 이게 준비된 사람에게만 온전히 찾아오는 법이죠. 많은 분들이 눈에 보이는 재물, 공부 이런 거에만 힘쓰시는데 정작 보이지 않는 운의 흐름을 공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근본이 되는 겁니다. 아, 운에도 공부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더 중요할 수도 있겠어요, 정말. 그렇고 말고요. 운이 언제 또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감지하지 못하면 모처럼 찾아온 귀한 기회도 그냥 스쳐가는 바람처럼 놓치기 쉽습니다. 특히 살면서 누구나 몇 번은 마주하게 되는 대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운이요? 네, 인생의 항로를 크게 바꾸는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대운이 반드시 만사형통의 좋은 시기만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네. 대운이라고 하면 당연히 엄청난 행운이 오는 시기인 줄 알았는데요. 오히려 큰 시험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아요. 시험이요? 네, 거대한 변화의 파도가 밀려오는 것이죠. 뭐랄까 인생의 중요한 시험대와 같습니다. 이 대운의 시기를 어떻게 맞이하고 그 변화의 기운을 어떻게 슬기롭게 내 것으로 만들어서 소화해내느냐. 여기에 따라서 진짜 기회가 되기도 하고 혹은 감당하기 힘든 풍파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아, 옛말에 호사다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좋은 일에는 흔히 어려움도 따르는 법이니까 마냥 기뻐하기보다는 좀 신중하고 겸허하게 그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큰 운이 다가올수록 오히려 더 마음을 다잡고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선생님, 그 대운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미리 알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징조 같은 게 있을까요? 궁금해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우리 주변을 유심히 살펴보면요. 대운의 도래를 암시하는 몇 가지 뚜렷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감지할 수 있어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환경의 변화입니다. 환경의 변화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거처를 옮기는 이사, 아, 이사. 혹은 몸담고 있는 조직을 바꾸는 이직 같은 변화죠. 저 역시 살아오면서 집하고 직장이 동시에 바뀌는 큰 변화를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이건 단순히 그냥 물리적인 이동, 이걸 넘어서요. 내가 발 딛고 사는 터의 기운, 즉 풍수의 근본 원리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내가 머무는 공간의 기운이 바뀌면 당연히 그곳에 사는 사람의 운명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중요한 것은 이 변화의 시기에 단순히 조건만 따질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좋은 기운의 터,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환경으로 나아가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새로 옮기려는 집터의 기운은 어떤지, 새 직장이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될 곳인지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갑작스럽게 제안받은 이사나 예상치 못한 이직 제의 같은 것도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겠네요. 와, 어떤 기준으로 좋은 환경인지 판단해야 할지 고려할 점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 너머에 그 보이지 않는 기운의 흐름, 또 나와의 조화,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피는 지혜가 필요하죠. 자,
두 번째 징조는요, 바로 주변 인맥, 즉 관계의 변화입니다. 관계의 변화요? 그건 또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환경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지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나서 나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주거나 도움을 주는 귀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귀인이요. 반대로 오랫동안 아주 가깝게 지냈던 사람과 하루아침에 인연이 탁 끊어지거나 멀어지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와, 정말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겠어요. 다가오는 인연이 귀인인지 아니면 멀어지는 인연이 혹시 악연인지 이걸 분별하는 눈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인연이 다가왔을 때 이 사람이 과연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사람인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하고요. 동시에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의 기운을 빼앗는 그런 인연이라면 과감하게 정리할 줄 아는 결단력도 필요합니다. 망설이는 순간 귀한 기회는 바람처럼 사라져버릴 수 있어요. 이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막상 그런 상황에 부딪히면 감정에 휩쓸려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가 참 어렵거든요. 맞아요. 변화의 순간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겠어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징조는 무엇인가요? 바로 내면 깊은 곳에서의 변화입니다. 이게 말로 설명하기는 참 어려운데요. 자기 자신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감정의 파동, 혹은 전에 없던 강렬한 의욕이나 열정이 막 솟아오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유 없이 모든 기력이 소진된 듯 깊은 무기력감에 빠지는 경우도 있죠. 제 기분이나 감정의 변화에도 그렇게 깊은 의미가 숨어 있을 수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매일 스쳐 지나가는 제 마음의 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야 하겠어요. 맞습니다.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 정도 기간을 두고 이렇게 돌이켜봤을 때 뭔가 예전에 나와는 다르다 하는 느낌, 어떤 내적인 동력의 변화가 감지된다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갑자기 알 수 없는 힘이 솟구치고 새로운 일에 대한 의욕이 넘쳐난다. 이는 마치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젓는 것처럼 그동안 계획하거나 망설였던 일을 과감히 추진해야 할 때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뭘 해도 잘 안 될 것 같고 몸과 마음이 지쳐서 움직일 기운조차 없다면 억지로 무언가를 시작하기보다는 잠시 몸을 낮추고 힘을 비축하면서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처사입니다. 운의 흐름이 좋지 않을 때는 일을 버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손실을 줄이는 길이고요. 그것이 곧 이득이 될 수도 있는 법입니다. 어떤 분들은 얼굴빛이나 표정 같은 외적인 변화로 운기를 읽기도 하던데요. 선생님께서는 그보다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하라고 강조하시는군요. 물론 관상학적으로 얼굴에 드러나는 기색 또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미묘하게 변하는 자신의 얼굴빛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판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보다는 내 안에서 어떤 마음의 파도가 일고 있는지, 나의 생각과 감정, 의지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다가오는 대운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 흐름에 올라타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환경, 관계, 그리고 내면의 변화. 이 세 가지가 대운의 중요한 징조라는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반대로 우리가 특별히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그런 좋지 않은 기운을 암시하는 징조들도 분명히 존재하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불길한 신호들을 더 예민하게 감지하고 미리 대비하는 지혜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특별한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기분이 몹시 불쾌하게 가라앉는 느낌이 드는 날입니다. 네. 전날 과음이나 과로 때문이 아니라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찝찝함과 불길한 예감이 드는 경우를 말합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날 컨디션이 좀 안 좋은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는데, 그런 날은 평소보다 한 발짝 물러서서 매사에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하루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잠자리가 뒤숭숭하고 사나운 꿈, 즉 흉몽을 꾸었을 때입니다. 흉멍이요? 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이빨 빠지는 꿈, 네네. 유명하죠. 흔히 나에게 아주 소중한 사람,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을 잃게 되거나 그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표적인 흉몽으로 해석되죠. 흉멍을 꾸고 나면 정말 하루 종일 마음이 불안하고 찝찝하더라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흉몽을 꾸고 잠에서 깼을 때 그 꿈의 내용이 너무나 생생하고 불길하게 느껴진다면요.
마음속으로 조용히 오늘 이 꿈은 부디 흉몽이 아니라 길몽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간절히 기원하고 평소보다 더욱 차분하고 의연하게 행동하는 것이 작은 액땜의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날 하루는 매사에 평소보다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겠죠. 세 번째 징조는 아침부터 계획했던 약속이나 예정된 일정이 예상치 못한 이유로 자꾸 틀어지거나 어그러지는 경우입니다. 갑자기 약속이 취소되거나 하려던 일이 자꾸 방해받는 그런 상황 말씀이시군요. 네, 유독 그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날이 있습니다. 이미 정해진 일, 순리대로 흘러가야 할 것이 자꾸 깨진다는 것은 그날 나의 운의 흐름, 나아가 인생 전체의 운노가 어딘가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 더욱 정신을 바짝 차리고 조심스럽게 하루를 보내며 마무리해야 합니다. 듣고 보니 정말 소름 돋는 징조들이네요. 네 번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번째는 자신도 모르게 물건을 깨트리는 경우입니다. 아침 식사를 하다가 그릇이나 컵을 떨어뜨려 깬다든지 네. 혹은 벽에 잘 걸려있던 액자나 거울이 갑자기 이유 없이 툭 떨어져 깨지는 등의 일이지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예로부터 집안의 물건이 깨지는 것은 좋지 않은 기운의 징조로 여겨서 각별히 주의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무언가가 자꾸 내 앞을 가로막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경우입니다. 물리적으로 길이 막히거나 방해받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차를 운전하는데 유독 다른 차들이 끼어들거나 앞을 가로막는 일이 잦다든지 평탄한 길을 걷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하거나 실제로 넘어지는 등의 상황입니다. 네. 나의 앞길이 자꾸 막힌다는 것은 내 운의 흐름 또한 어딘가 막히고 정체되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기보다는 오늘 무언가 조심하라는 하늘의 뜻이구나 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징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선생님? 매일 반복하던 일상적인 일인데도요. 유독 그날따라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강하게 올라오는 경우입니다. 모든 것을 다 때려치우고 싶다.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다와 같은 극단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자신을 압도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단순히 몸과 마음이 지쳐서 그럴 수도 있지만 때로는 좋지 않은 기운의 파동에 내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정말 감정에 휩쓸리기 쉬울 것 같아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자신의 감정을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구나 하고 자신의 상태를 알아차리기만 해도 감정의 소용돌이에 덜 휘둘리고 보다 현명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대처할 힘이 생깁니다. 선생님 말씀을 쭉 듣고 보니 저도 가끔 이런 경험들을 했던 것 같은데 그저 우연이겠거니 혹은 내가 예민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앞으로는 좀 더 주의 깊게 제 주변과 제 마음을 살펴야겠어요. 그런데 선생님, 혹시 이런 징조들을 너무 의식하고 믿다 보면 자칫 미신에 빠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가 들기도 합니다. 네. 좋은 지적입니다. 충분히 그런 우려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이 우주에는 분명 보이지 않는 기운의 흐름이라는 것이 엄연히 존재하며 때로는 그 기운이 우리를 보호하거나 경고하기 위해 미묘한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호들에 맹목적으로 휘둘리거나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삶의 지혜로운 참고자료를 삼아서 현재를 더 잘 살아가기 위한 동력으로 활용하는 자세입니다. 네네. 미신에 빠지는 것과 보이지 않는 지혜를 얻는 것은 결국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달린 종이 한 장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맹신이 아니라 지혜로운 참고로 삼으라는 말씀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혹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혀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러한 징조들을 참고하면서 어떻게 그 상황을 딛고 일어나 다시금 부와 풍요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 길이 궁금합니다. 아주 중요하고 실질적인 질문입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풍요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길에는 몇 가지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엇보다 나는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다. 이 흔들리지 않는 긍정적인 자기 확신입니다. 네. 지금의 어려움은 나를 더 크게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라는 굳건한 믿음과 마음가짐. 이게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운이 와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역시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되는군요. 굳건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현재 겪고 있는 문제의 근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어려움이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네. 내가 사는 집터의 기운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조상님 산소에 문제가 생긴 것인지, 혹은 순수하게 나의 잘못된 습관이나 판단 때문에 비롯된 문제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죠. 그저 막연하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하고 한탄만 하고 있어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올바른 처방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지금 겪는 문제를 성장의 발판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눈앞의 어려움을 나를 좌절시키는 장애물로 볼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줄 디딤돌이라고 생각의 관점을 바꾸는 것이죠. 아, 디딤돌이요? 실제로 수많은 성공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하나같이 큰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욱 단단해지고 지혜로워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좌절하기보다는 그 문제의 본질을 파고들고 해결 방법을 꾸준히 연구하면서 한 단계씩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하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 힘, 정말 중요하군요. 네 번째 단계는 바로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용기요? 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평소에 힘이 넘쳐서 강한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주저앉고 싶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내기 때문에 강한 것입니다. 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을 때 그래, 한번 부딪혀보자.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다 하고 굳은 마음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고비를 넘어서지 못하면 비슷한 문제는 이름과 형태만 바꾼 채 인생에서 계속 반복될 뿐입니다. 가장 힘들 때 내는 용기가 진짜 용기라는 말씀, 가슴에 와닿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자세 같아요. 다섯 번째 단계는 작은 성공을 꾸준히 쌓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거창하고 멀리 있는 목표를 바라보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작은 실천이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친구를 정리하거나 어질러진 책상을 깨끗하게 치우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희 풍수학당 채널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선생님 말씀을 듣고 집안 정리부터 시작했는데 신기하게도 막혔던 일들이 풀리기 시작했다는 경험담을 나눠주시곤 하거든요. 와, 정말요? 이처럼 작지만 긍정적인 행동의 변화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삶 전체를 바꾸는 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작은 실천의 위대한 힘. 저도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봐야겠습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과정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종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 속에서 내가 지금 얼마나 왔지? 목표까지 얼마나 남았지? 하고 너무 자주 뒤돌아보거나 현재 위치를 계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 자칫 현재의 작은 성과에 자만하거나 혹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생각에 지치고 나태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물론 최종 목표를 달성한 후에는 충분히 그 성취를 즐기고 휴식을 취해도 좋지만 그 과정 중에는 묵묵히 앞만 보고 나아가는 우직함이 필요합니다.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과정 자체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묵묵히 나아가라는 말씀이시군요. 마지막 일곱 번째 단계,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단계는 바로 자신의 마음의 세계를 넓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세계를 넓힌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길입니다. 마음의 세계를 넓힌다는 것은 세상을 더 크고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백화점에서는 가격을 깎으려 하지만 전통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흥정을 하곤 하지요. 네, 맞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공간에서 오가는 돈의 단위, 그리고 그 돈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크기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세상을 보는 나의 시야가 넓어지고 마음의 그릇이 커지면 지금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지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내면의 힘과 지혜가 생겨납니다. 큰 마음의 그릇만이 큰 복과 기회를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법입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단계별로 따라가다 보니 아무리 지금 힘든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결코 희망을 잃지 않고 스스로 길을 개척해 나가야겠다는 용기가 샘솟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고 마음의 그릇을 키워나가라는 말씀이 크게 와닿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마음이 불안하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일 때는요. 주변의 기운을 맑게 정화하고 자신의 의지를 단단하게 다지는 데 도움을 주는 작은 백수정 원석 하나를 가까이 두는 것도 좋은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백수정이요? 네. 백수정의 맑고 투명한 기운이 혼란스러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와, 사진으로만 봐도 정말 영롱하고 맑은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도 마음이 흔들릴 때 꼭 한번 활용해보고 싶습니다, 선생님. 자, 오늘 저희가 나눈 여러 징조들 외에도요. 혹시 시청자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 경험하셨던 특별하거나 기이했던 운명의 신호들이 있으신지요? 아래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나눠주신다면 저희가 함께 그 의미를 풀어보고 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더 깊고 개인적인 고민이나 이야기는 저희 풍수학당 네이버 카페에 열린 대화방을 통해 언제든 편안하게 나누실 수 있으니 주저 말고 찾아주시고요. 저희의 지혜 나눔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신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응원의 기운을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저희 풍수학당이 흔들림 없이 꾸준히 운영되며 더 깊이 있는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멤버십 가입을 통한 후원에도 따뜻한 관심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과 용기가 됩니다. 오늘도 귀한 가르침으로 저희의 눈을 뜨게 해주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지혜를 나눈 풍수학당 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또 어떤 놀라운 지혜를 품고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여러분, 운명의 변화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시험과도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의 미세한 징조들을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긍정적인 마음과 지혜로운 행동으로 그 시험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는 결국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단단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세상을 더 넓고 깊게 바라보는 마음의 그릇을 키워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풍요로운 삶을 여는 열쇠임을 부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가 실은 우리의 운명 전체를 좌우하는 거대한 복 또는 화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놀라운 비밀에 대해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